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부결하면 네. 그게 사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라고 가결을 하면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을 또 검찰이 노리는 거죠.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보고 국회에서 차라리 가결해달라. 내가 직접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받고는 오겠다. 이렇게 해야죠. 자신이 있으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이번 주 청구 방침.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 어제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럼 구속영장, 다음 수순 구속영장 이번 주에 청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달력을 한번 봐야겠죠. 네. 오늘이 13일입니다. 그럼 이번 주라고 한다면 토요일까지를 이번 주라고 얘기를 하죠. 14, 15, 16. 이 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뒤에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옵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체포동의안 일단 본회의에서 보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만큼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근데 바로 또 본회의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박광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틀 뒤에 20일에 윤재욱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 본회의, 표결 처리한 이 본회의도 20일에 또 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넘어온다고 하면 다음 주에 3번의 본회의가 열리는 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추석 연휴는 28일부터 시작인데 다음 주가 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김병국 의원님. 네. 일단 분명한 건 뭐 18, 20, 21 여기다 25일도 사실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을 쳤을 땐 추석 전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표기를 붙여진다는 거는 뭐 거의 확실한 상황인 거거든요. 구속영장을 치는 이 시점이 이번 주라고 한다면. 근데 어제 의총에서는 체포동의안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제는 체포동의안 논의는 없었고요. 네. 단식을 빨리 중단해달라라는 의원들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백현동 관련된 소환을 받고 네. 구속영장을 친다 하지만 결국 안 쳤잖아요. 지금도 사실 현재의 내용으로만 보면 네. 과연 구속영장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과연 확보하고 있을까라고 많은 의원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아직 영장 청구도 안 돼 있고 네. 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데 네. 우리끼리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의한다는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검찰이 정치하는 어떤 의도에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됩니다. 뭐 한두 분께서 이의가 있지만은 그는 언론의 과대 보도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어촌 내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차분하고 네. 실제로 영장을 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고 영장이 오더라도 내용을 좀 보자. 이게 네. 무슨 내용으로 영장을 치는 건지 우리가 뭘 알고 뭐 의원들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몰라요. 네. 모르는데 우리가 미리 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어떻다 저렇다 이런 얘기한다는 자체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해서도 안 되고 또 그거는 저쪽의 노림수에 우리가 서로가 분열되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추석 전에 영장 청구를 해서 우리 당의 분열을 노리고 또 추석 밥상에 이 이슈가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원하겠는데 정말 그 현재의 사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영장 청구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청구가 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좀 빈약하지 않겠냐 현재로서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최고님. 네. 영장을 칠 만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 정도 증거로 영장을 친다고 해도 굉장히 빈약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당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불법 대구북 송금 문제뿐이 아니라 백현동 문제부터 실질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 청구가 가능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령당당했더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난날 이 성남 FC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놓았으면 될 일이거든요. 그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조작 수사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 기각을 시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혐의들을 입증하기 위한 과정들을 더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민주당은 1호 혁신안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어떤 영장을 치는지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얘기할게. 당론으로는 정하진 않았지만 뭐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있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겠다는 건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정치적인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애당초에 국민 앞에 그 같은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네. 지금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뭐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결국 나중에 정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민주 지도부 이 체포안 논의 땐 당 쪼개죠. 네. 이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당이 쪼개질 것이 뻔하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 입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서영주 의원님. 네. 네. 지금 의총에서 이 얘기를 안 한 게 너무 빈약하고 영장을 칠 정도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 자체가 없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논의하면 당이 쪼개질까 봐 논의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까 김병민 최고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시각들이 있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길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추측들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아니 당대표가 네. 국민 앞에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했기 때문에 그 뼈대에는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게 원론적인 것이고요. 네.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지금 13, 14일째 돼 가는 와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의원들도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런 검찰의 어떤 무도한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를 해주는 여기까지 와야 되냐라는 측면들을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아까 뭐 국민의힘이나 김영민 최고께서 생각하시듯이 그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면 검찰의 영장 청구 저는 너무 빈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제3자 뇌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뭐 여러 번 번복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제3자 뇌물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진술은 틀리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있어서 그 진술했다라고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3자 뇌물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빈약하고요. 이거는 그냥 추석 전에 밥상머리에 올리기 위한 정치의 행위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의 이 주장이 너무 빈약하네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 압박으로 내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체포동의안 얘기로 좀 넘어와 보죠. 지금 관건은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영장을 친다고 한다면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입니다. 근데 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서영주 의원님은 원칙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부 친명계 의원님들 중에선 부결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뭐 24일쯤 국회에서 가부결 처리가 되는 체포동의안이 올라올지 모르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럼 비슷하게 예상하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검찰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가부결. 올라오면 네. 당근 부결이죠. 검찰이 언제든지 비기에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그때 안 치고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이걸 친다. 그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죠. 저도 단식하고 싶습니다.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드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분열, 우리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말살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뭐 증거라고는 뭐 제대로 된 거 뭐 제시를 하나도 못 하더라.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법원 가면 뭡니까? 기각이죠.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자, 이번에 당당하게 걸어가셔가지고 영장 기각받고 돌아오신 게 최상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친명계 의원님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까지 지금 같이 한꺼번에 지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김병욱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부결될 거다라고 또 친명 의원님들은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죠. 네, 부결을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영장은 정당한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인 걸까요? 그런 의원들이 상당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상당수다, 대다수라고 네.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일이 확인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은 뭐 저희가 체포동의안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비회기에 네. 영장 청구하면 국회 동의 여부 없이 바로 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하고 합의해서 8월 말에 한 주간을 비회기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영장 청구를 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그러고 나서 지금 갑자기 단식 중인 사람을 2번이나 소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월 초 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네. 네, 저희 뭐 민주당에서는 임시국회 개회할 전혀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비회기 때 12월 초가 돼서 왜 8월 말에 안 하고 일주일 뒤에 9월 초에 하냐 이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정부가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저희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면 직접 걸어가서 영장 심사를 받겠다. 그거를 검찰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비회기랑 연결돼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부결하면 네. 그게 사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효과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라고 가결을 하면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또 검찰이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하면 불체포 특권이라는 특권도 내려놓게 되는 거고 심사도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심사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건데 지금 검찰은 계속 회기 중에 소환을 하고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리고 수사밥상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구속영장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제가 자치단체장 출신입니다. 백현동 관련 그것을 자연녹지에서 준죽으로 나단계 뛰려면 이것은 시장 사인이 없고는 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건 넘치고요. 제3자 뇌물도 관련해서 충분히 넘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자체 당에서 이렇게 체포 동의안 가지고 이렇게 당이 쪼개진다 할 정도면 비명계 출신 의원들은 아주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친명계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이걸 논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어떤 잠재된 시한폭탄인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그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 보고 국회에서 차라리 가결해달라. 내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기각받고 오겠다. 이렇게 해야죠.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밑에 그 친명계를 통해서 뭔가 친명계 의원들이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 그걸 해야 된다느니 별 어떤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이 지금 21일까지 어느 정도 아니면 25일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검찰도 굉장히 그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3일째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버리면 또 여기에다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농정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검찰도 이 시기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대표라든지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번 기회에 25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제는 국정감사도 있고 연말까지 처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대표가 당권을 쥐고 전반적으로 공천도 행사하고 어떤 그런 어떤 일련의 그게 전반적으로 녹아 있는 것 아니냐. 단식도 31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 시기거든요. 그런 복합적인 걸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놓치면 연말까지 가는데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오늘 계속 이 논란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